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메일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온 메일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식유도도 가능한데 해석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죠. 식도 이제 다 유도가 가능하다, 이 내용인데 맨 끝에 식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은 요 A 곡선이 충전 특성 곡선이 되겠고, 요 B 곡선이 포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충전 특성 곡선이 포화 곡선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충전 특성은 포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A의 각이 알파다, 그 다음에 B 곡선의 각이 베타다라고 하면 정리해보면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보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제가 어제 유도해 드렸던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내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요 1번식이 나왔습니다. 1번식. 그럼 1번식은 뭡니까? 탄젠트 알파는 충전 용량분의 그 당시 선로의 전압, 이 포화율을 더한 거에다가 단력 B분의 1, 그 다음에 발전기의 용량, 그 다음에 발전기 전격 전압의 제곱, 이 두 개의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굳이 이 단락비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 단락비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단락비를 정리하면 KS가 올라가고 VC 내려오고 QC가 올라가면 이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값이 어떠한 값보다 크려고 한다면 여지간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은 항상 큰 값을 유지해야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작은 값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이 항상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락비가 커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만약 다른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1 플러스 포화율, 그 다음에 VC, VS를 같다고 가정을 하면 전개 용량이 1P우고 QC가 1.3이다. 그러면 단락비는 얼마 이상 돼야 돼요?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 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단락비가 커야 된다는 얘기고, 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뭐 충전 특성이 작아야 되고 충전 용량이 작아야 되고 발전기 용량이 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PN을 앞으로 빼고 단락비를 밑으로 내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부터 하나씩 보시죠.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 단락비도 같고 전압도 같고 포화율 다 똑같다라고 하면 발전기 용량이 뭐보다 커야 됩니까? 선로의 충전 용량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발전기는 부하에서 요구하는 게 100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메가 발전량만 되면 되는데 장거리 송전 선로다 보니까 충전 용량이 얼마? 예를 들어서 200 MVAR이다 라고 하면 발전기 자기여자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발전기 용량을 100만 있어도 되는데 200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자기여자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으나 그렇지만 이거는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채택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발전기 용량이 선로의 충전 용량보다 커야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발전기 용량을 키운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보다 크다고 하는 식에서 어떻게 단락비를 앞으로 끄집어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조건은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보면은 발전기 용량도 그다음 선로의 충전 용량도 다 정해졌다고 하면 발전기 단락비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발전기 단락비를 키운다. 발전기 단락비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동기 임피던스분의 1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락비를 키운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전기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발전기 전기자 영향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전기자 반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자속이 튼튼하다. 그러면 주자속이 튼튼하다, 극수가 많다, 자속이 매우 커진다. 그래서 발전기 자체가 대형화된다. 발전기 자체가 대형화되면 또 역시 비경제적이 되겠죠. 그래서 본원적인 의미에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진상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증자작용에 의한 것이죠. 결국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것인데, 이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게 가장 좋긴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발전기가 대형화가 되니까 이것도 경제적이지 못하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발전기 반락비를 키우는 방안을 고려한다. 가장 본원적인 대책이지만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기능적으로는 유리하지만 발전기가 대형이 되어서 비경제적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 다른 부분을 작게 해줘야 되겠죠. 이 우측의 부분을 작게 해주려고 하면 이 QC를 작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충전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 용량을 줄이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C에 대한 영향이니까, 정년 용량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덕턴스를 키워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 인덕턴스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리액터를 투입하는 것인데, 그 리액터가 마침 페런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블루 리액터를 돼 있죠. 변전소에. 그래서 리액터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되니까 충전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방법을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선로의 충전 전압을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전격 전압을 줄여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해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개통의 충전 용량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페런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전소에 병렬 리액터를 접속해서 사용함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진상 충전 용량을 삭감하고 또 이는 송전 선로의 길이를 작게 하는 좋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기타 동기 투입되기 전에 전격 전압이 약 80% 정도에서 낮게 시충전을 해서 전압을 서서히 높여가는 이런 방법도 운전 기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이 예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그 질의에 답변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질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